거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목조각. 예로부터 나무는 구하기 쉽고 다루기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조각의 재료로 애용돼 왔다. 결을 따라 켠 나무를 자르고 삼각칼, 평칼, 둥근 칼, 창칼로 조각을 하니 어느새 완성된 목조각품. 이렇듯 평범한 나무도 김종현 장인의 손길이 닿으면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난 35년 동안 나무에 혼을 불어넣어왔다는 김종현 목조각장. 그의 나무 이야기를 만나본다. 전라북도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 전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목조각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종현 장인이다. 그는 목조각장으로서 지난 2011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었다. 목조각장이란 나무로 각종 기물을 조각하는 장인이다. 예로부터 나무는 구하기도 쉽고 다루기도 어렵지 않아 조각의 대상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 때문에 목조각이나 목조각 장인의 등장도 선사시대 전후로 보고 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공예 분야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어머니를 닮아 어렸을 때부터 유독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김종현 장인. 그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혼자 오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를 생각하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다. 대신 평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업으로 삼기로 했다. 어릴 때부터 또 뭘 만들고 깎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솜씨가 좋았어요. 왜 들에 나가면 그 시골 말로 그 댕댕이라는 것이 있는데 들에 가면 그걸 채취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또 하얗게 만들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너무 잘 만드니까 사람들이 사러도 오고 때로는 선물로도 주고 그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뭘 이렇게 만들고 깎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펜이라든가 도장도 6학년 때부터 도장도 파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무에 대한 거, 나무를 갖고 놀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머리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들보다 똑같은 걸 해도 잘 만든다는 또 칭찬을 들으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자꾸 그쪽으로만 그 눈길이 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돼서 결국은 그 길을 이제 찾아서 온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조각을 배우기 위해 찾아간 곳은 목아미사. 목조각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뻤지만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이 엄습해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위로해 준 것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무, 목조각이었다. 그의 초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이 있다. 목아미사에서 다진 실력으로 만든 작품, 보살상이다. 보살을 바치고 있는 연꽃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다. 장인의 열정이 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연동가 이 작품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통나무, 한 통나무에다가 조각을 했고 다만 이쪽에다가 동자상을 이만하게 보살상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상을 조각을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뛰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주름이 있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뛰어갔냐면 그 주름들이 막 끊어져 있더라고요. 염화 미소라 했던가. 보살상의 만연한 미소를 보니 이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보살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한 작품으로 김종현 장인의 아픔이 서려 있는, 그래서 그가 평생 함께할 작품으로 꼽는 것이 있다. 희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그가 아픔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1991년 그에게 한국예술대제전 대상을 안겨주었다. 3개월 동안 기계 하나도 안 되고 칼로만 쪼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자부리 든 건 세월과 그 인내, 그래서 이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남녀가 힘을 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움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도 있다. 단아하면서도 유려한 선이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 어머니. 느티나무를 사용해
동양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조각한 이 작품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만든 것이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호르몬님께서 자기인데 어머니가 오남매를 내가 중학교 1학년 우리 막내가 5살 그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우리 오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집안에서 이제 여동생이 있지만 남자로서 막둥이라 어머니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옛날 어머니가 이렇게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머리다 이고 들로 산으로 다닐 때 그런 모습과 그런 어떤 그 고개 숙인 듯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모구헌, 우연히 나무의 아름다움을 만난다는 뜻으로 김종현 장인의 작업실 겸 전시실 이름이다. 나무를 매만지는 손길이 섬세하면서도 조각도를 다루는 모습이 날렵하다. 절도가 느껴진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작해 나무 조각가로 살아온 지 언 35년. 나무 문패, 조형작품, 불상 등 폭넓은 작품 활동을 벌이던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목침이다. 목침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베개로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시대 무령왕릉 왕비의 관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오래됐다. 그가 목침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은 30년 전 어느 날 골동품상에서 호랑이 목침을 재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들었던 것이 계기가 됐다. 반응도 좋았다. 본격적으로 전통 목침을 연구하고 제작했다. 장인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감나무, 오동나무 등 옛 문헌에 나와 있는 목침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만들어봤다.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최연소 대한민국 기능전승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2005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노동부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전승자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해 최연소로 제가 기능 전승자가 돼서 몇 년 동안 이제 전수자를 키웠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침이 한두 종류가 아니라 100여 가지 이상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논문을 쓸 만큼 제가 목침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전통 목침을 연구하기 위해 제일 많이 했던 작업은 재현. 무엇보다 청자로 만든 청자침을 목침으로 재현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뿌듯하다. 투각으로 표현한 측면의 연꽃과 잎이 화려한 연화 목침은 연화 청자침을 본따 만든 작품이다.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이 목침의 이름은 쌍사자 목침이다. 통째로 이게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나무로서 이렇게 조각을 다 해서 조각을 하고 위에가 지금 이게 막 칠칠한 것처럼 반질반질한데 이 나무가 워낙 오래되고 단단하기 때문에 기름만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도 이게 광이 나는 이 손으로만 문질러도 이렇게 광이 나요. 쌍사자 청자침을 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김종현 장인. 2011년 대한민국 명장이 되었다. 목조각은 나무를 재료 삼아 조각을 해야 하는 만큼 나무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그의 작업실이자 전시실인 모구헌 한쪽에는 늘 나무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제가 사용한 나무들은 주로 고사목 나무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나무가 단단하고 좋은 거 특수목이라고 하죠. 일반 사회에서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작업을 하다 보니 가끔 사연이 있는 나무들을 만나기도 한다는데 이런 나무 내가 이렇게 킬 때 보니까 지금 한 20여 년 전에 킨 건데 속에서 이제 칠탄이 나와요. 총알. 네, 사람들이 이제 잘할 때 이제 사격 연습을 했거나 뭐 총연습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감싸 안고 나무가 잘하는 거죠. 최근 김종현 장인이 틈날 때마다 작업을 하는 표주박이다. 대부분 복숭아를 반으로 잘라놓은 모양을 하고 있는 표주박은 옛날 궁중의 왕족들과 사대부들이 사용하던 전통 공예품이다. 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 아담하지만 결코 작업은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을 자연 상태로 사용할 때가 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
천도복숭아한 게 복숭아 형태예요. 밑그림을 완성했다면 외형에 맞게 나무를 자를 차례. 불필요한 부분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도구는 톱이다. 톱질로 대충 외형 정리를 마쳤다면 이번에는 조각도를 이용해 세부 정리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장인이 필요한 조각도를 종류별로 늘어놓는다. 왼손으로는 나무 조각을 지지하고 오른손에 쥔 평칼을 이용해 외형을 다듬는다. 한 채 오차도 허락치 않는 장인의 손길이 거침없다. 어느새 밑그림 그대로 외형이 정리된 나무 조각. 이렇게 외형이 이렇게 형태감이 어려지면 다시 이제 또 내부를 파기 위해서 외형을 그려 나갑니다. 내부 밑그림을 어디쯤 그리느냐에 따라 표주박의 두께가 달라진다. 두께가 얇을수록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것은 속부터 파야 나중에 겉 파기가 편합니다. 근데 겉부터 해놓고 속을 파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둥글기 때문에 놓고 할 수도 없고. 이번에 해야 할 작업은 밑그림에 맞춰 표주박 속 파내기, 조각도의 각도, 조각도를 내리치는 나무 망치의 강도에서조차 장인의 연륜이 느껴진다. 예, 칼이 쓱쓱 그냥 잘 파지는 것 같아도 이 아구심과 이 망치하는 것보다 더 굉장한 힘을 요하거든요. 뒷면을 조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께의 유지다. 모두 수작업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표주박의 두께가 얇다. 예, 저도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렇게 얇게 속 깊게 적지만 깊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파란점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이보다 이제 깊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옛날 걸 또 이렇게 딱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얇게 깊게 이왕이면 옛날 그 선조들이 썼던 거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드디어 30여 분 만에 17개의 조각도를 사용해 만든 표주박이 완성됐다. 이미 이대로도 완벽하지만 이내 사포질을 시작하는 김종현 장인. 사포질을 하다가 손톱까지 다 달아버렸던 적도 있지만 나무의 결을 살리는데 손으로 직접 사포질하는 것만한 게 없다. 마무리할 때는 잘 살펴서 이 작은 것을 이제 사람들도 그래요. 이거 다 기계로 했지 않느냐. 그리고 기계로 하면 빠를 텐데 왜 안 하냐. 근데 기계로 하면 이렇게 정말 이런 선들이 매끄럽게 나오지는 않아요. 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선조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떠 마시곤 했다. 때문에 표주박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늘 기름칠이나 오칠로 마무리했다. 이게 지금 기름 단면하고 안 단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담가 놓으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나무 결만 선명하게 네, 이렇게 나타나죠. 참 선조들이 고생 좀 했겠다라는 생각이. 일주일 동안 기름에 담가 놓았던 표주박을 건져내 정성스럽게 닦아주니 반짝반짝 윤이 난다. 최근 그의 손에서 탄생한 표주박들이다. 표면이 매끄러운 것, 양각으로 조각한 것, 색깔이 진한 것, 흐린 것. 모두들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김종현 장인의 바람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알리기도 하고 또 내 뭐 작품도 한번 다양하게 보여주고도 싶고 그래서 이번에는 표주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늘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종현 장인. 최근 그는 회화를 조각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 대표작 중 하나, 십장생도다.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을 생동감 있게 조각하고 채색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3년에 걸쳐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82cm에 이게 3m 20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것을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요만큼씩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직접 채색을 했어요. 근데 채색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시력도 많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숨을 멈추고 이런 선 같은 것들을 새필로 이렇게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피로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완성했던 작품입니다. 4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모구헌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목조각 전수자 문홍진 씨. 올해 62살인 그의 원래 직업은 초상화 전문화가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세상은 초상화의 입지를 좁혀만 갔고 사람들의 관심도 예전만 못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차에 그의 관심을 얻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목조각. 이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걸 선택하게 됐어. 얘기하는 데 많이 받았죠. 평소 이 둘은 호형호재하고 지낼 정도로 막역한 사이. 하지만 목조각을 가르치고 배울 때만큼은 사제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다. 이 형님이 이 각 세계인지가 지금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4개월인데 자꾸 새로운 시도를. 원래 형님 전공이 초상화예요. 초상화 요즘 막 사라지고 이제 그런 걸 안 찾으니까 또 요즘 그림도 배우고 계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정이 굉장히 넘치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니까 얼마나 애썼다라는 건, 열심히 했다라는 건 노력이 보이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잔 칼질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애썼어요. 각 새기는 것은 기본에 충실할 것, 칼맛을 살릴 것, 각도를 제대로 유지할 것. 김종현 목조각장이 늘 전수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다. 돌이켜보면 목조각을 배우겠다며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장인은 그들을 통해 3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으리라. 그들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실수와 시행착오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성심을 다해 가르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들 떠나버리고 말았다. 지금 와서 제가 이제 35년 동안 길게 해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좋아서 갔으면 그 길만 찾으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서 또 작품을 사가고 지금 와서는 괜찮아요. 그 기간은 처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사귄다고 할까요? 그런 기간만 좀 참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네.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나 전주 최고의 목조각 장인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목조각장으로 칭송받고 있는 김종현 명장. 덕분에 전주 곳곳에서는 명장의 손길에서 탄생한 목조각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제가 작년까지 살았던 제가 지었던 저기 작업실에 좀 가봅니다 지금. 그러죠. 제가 처음부터 원래 이제 기존 한옥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뜯고 제 작업실 전시실하고 작업실을 졌던 제가 공을 많이 들였던 곳입니다. 거기가. 태조 이성계의 조상화를 보유하고 있는 어진박물관의 현판을 포함 3대 문화관이라 불려지는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 원판본 문화관의 현판도 모두 김종현 명장의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은 이들을 제일 먼저 마중하고 또 떠나는 이들을 마지막까지 배웅해주는 전주 톨게이트 현판 역시 그가 판각했다. 전주의 명소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에도 그의 작품이 있다. 이 관광안내소 현판도 제가 제작한 겁니다. 13년 전에 저희 집 짓고 2년 뒤에 이곳 관광안내소를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판까지 제작을 해서 걸게 됐었습니다.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의 도입 부분에 위치해 있는 한 간식거리 판매점. 작년까지만 해도 김종현 장인의 작업실이자 전시실, 모구헌이 있던 자리다. 전주시에서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14년 전부터 이렇게 장인들을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호로 그때 처음에 여기를 집을 사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집을,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쓰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다시 짓게 된 것이. 요것이 이제 제 작업실. 예, 작업실 또 큰 작업을 할 때는 요 마당에서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돌 싹 깔려갖고 편안하게 됐는데,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돌이 깔려 있었고, 흙이 있었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제가 14년 동안 있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작업실 저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목조각장으로 살아온 지 35년째.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포부였다. 제가 다른 데도 보면은 이제 현대와 전통을 아누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작품, 나만의 작품, 나만의 색깔 있는 작품을 한다고 얘기들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내 것을 찾을 때 무엇을 찾을 것인가. 이제는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죠. 뭐냐면 꼭 전통이라고 그래서 전통 그대로 방식을 하되 전통을 좀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 사람들의 또 다른 감성, 현대인들의 감성에 맞는 작품들을 한번 찾아가자 해서 그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만들기를 좋아하고 잘했던 김종현 장인.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신이 있었지만 나무를 조각할 때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목조각장의 길을 선택했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실력을 갈고 닦더니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자신을 명장으로 부르고 있었다. 명장 김종현 목조각장에게 나무는 곧 삶이자 꿈이다. 목조각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무란 저한테는 삶이죠. 나무가 곧 내 삶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꿈을 실현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큰 나무를 보면 껍질만 봤을 때 나무의 속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나무의 껍질만 봐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겠고 그 속에 있는 색깔을 어느 정도 수령이 크면 어떤 무늬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보이거든요. 사람도 겉으로 봐서는 속을 모르지만 또 대면해보고 그 사람 삶을 보면 속을 또 알 수가 있듯이 나무도 그런 거더라고. 나무도 세월을 지나면서 나이테가 생기듯이 우리도 나무를 다루다 보니까 인간도 내면에도 다 나이테처럼 나이가 먹듯이 그 세월이 흔적이 몸에도 쌓이고 생각에도 쌓인 것 같습니다.